안녕하세요. 새법는 산책 김지라입니다. 새해를 맞아 저마다 새로운 다짐들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 국회도 새해 들어 새로운 정치, 좋은 정치를 다짐하며 혁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이와 같은 여야의 움직임을 들여다볼 텐데요. 정치 혁신의 일환으로 여야가 추진 중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 노력들과 관련 법안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을미년 새해 첫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좋은 정치를 하겠다며 한 목소리로 혁신을 통한 대한민국의 도약을 약속한 여야.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 새누리당은 올 한 해 동안 근본을 바로하고 근원을 맑게 하는 정본 청원의 철저한 개혁 정신으로 혁신의 아이콘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 이 세 가지 시대 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마음속에 기원드리면서 정치혁신 실천을 통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회가 되기 위한 입법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여야는 지난해 9월부터 정치개혁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출범하고 개혁과 혁신을 추진했는데요. 그 핵심적인 노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여야 모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은 무엇이 있을까? 일단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얘기할 때 있어서는 헌법상의 특권과 법률상의 특권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헌법상의 특권으로 얘기되고 있는 건 이제 면책 특권하고 불체포 특권이고, 이건 사실 이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운영의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뭐 출판 기념회 문제라든지 혹은 이제 일하지 않고 세비 받는 뭐 이른바 문호동 무세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될 거고요. 이와 같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4개 법안. 그중 하나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이번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차원에서 저희 의원들은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국민들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또 저희가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저희 스스로의 채찍을 가한다는 의미에서 특권 내려놓기 법안 4가지를 마련을 했습니다. 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중앙에 있는 중앙 정치 무대인 여의도 국회에 있는 회의 일정에는 충실히 다 임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중간에 임기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형을 살고 있거나 구속 수감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도 세비가 이제까지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성을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는 세비를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고요.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예정된 본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됐을 경우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외부의 의원 수당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또한 출판기념회에서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일과 국회의원들의 겸직 문제도 국민들의 우려를 사곤 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출판기념회를 경조사로 분류하고 있어 주고받는 돈에 한도가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선거 90일 전부터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으로 이제 정치자금 같은 것을 갖다가 모금을 하는 방법으로서는 이 후원회라든지 기부금, 기타금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법상으로 신고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영수증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정치자금을
모집을 하고 그걸 갖다 이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게 이제 투명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출판기념회를 명목으로 해가지고서 정치자금을 모을 때 있어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불투명하게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이 오간다라고 해서 비판이 많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예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투명하게 해서 다른 기부금 기타금과 비슷하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요. 법안에서는 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과 후보자는 집회 형태로 출판물을 판매하거나 대가성 금전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직무와 관련 없는 직책을 겸할 수 있는 문제도 우려를 샀던 부분인데요. 이에 대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제가 직접 발의한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겸직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겸직이 다 이해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명예직으로서 와서 열심히 봉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물론 이런 선의의 경우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약간 눈살 찌푸리는 겸직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회의장이 승인하지 않는 모든 겸직은 다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같은 관련된 법에서 중요한 두 번째 내용은요. 국회 내에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게 바로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문제이고요. 법안에서는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공익 목적의 명예직도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회부될 경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도 개혁안을 입법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한 해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관련 법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법안 자세히 알아봅니다.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국회의원들에게 불체포 특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 요청을 받았을 때 이를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보고해야 하며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현행법 때문에 불체포 특권 남용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이제 규정된 특권이라 또 역사적인 배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좀 보장해주고 그러면서 의정활동을 좀 자유롭게 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일리가 있는 특권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른바 그 방탄국회로 오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도 이와 같은 목소리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인데요. 정치개혁과 혁신에서 중요한 것이 의원들의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의 남용 문제입니다. 현행 그 헌법과 법률상으로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을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체포를 하려고 할 경우에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에만 이제 체포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체포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 뒤에 보고된 다음에 72시간 안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됨으로써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고도 표결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이것을 폐기시켜버려서 소위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비리의원의 방탄용으로 악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자는 것이 이번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체포동의안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 표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으로 개회되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새누리당도 최근 체포동의안 문제와 관련해 본회의 자동 상정 조항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더불어 국회 회기 중 영장 실질심사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 법원 출석을 의무화하고 체포동의안 투표를 무기명에서 기명으로 수정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불체포 특권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서는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뭐 그건 현재 비해 가지고 개선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문제를 갖다 조금 더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근거가 국회의 기능 정상화에 있으니까 국회의 기능 정상화와 관련이 없는 그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도록 그런 기준을 갖다가 삽입하는 게 조금 더 개선된 법안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야는 정치혁신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법안을 일제히 발의했는데요.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 선거구 획정 관련된 안인데요. 매 이제 국회의원 총선 전에는 각 지역 선거구마다 유권자 수, 주민, 거주하는 주민 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요.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주변 지역이나 관련해서 의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선거구를 좀 조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선거구가 굉장히 특이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곡선을 굉장히 많이 심하게 그리는 경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 차원에서 더 이상은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선관위가 객관적인 방식으로 평가를 해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헌재가 그 선거구 획정을 2대1 안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약 60개가 넘는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반드시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독립시키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만든 안은 국회가 가구만 표결하도록 하고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여야의 움직임들이 성공적인 정치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국회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 비판을 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이고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만 또 우리의 민주주의라든가 행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도 있고 앞으로 이런 정치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일하는 국회,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좋은 방향으로 국회가 개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기대합니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 지난 한 해가 가장 많은 국민적 비판을 받은 한 해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현역 의원으로서 깊이 반성을 합니다. 그 차원에서 저희가 먼저 특권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많은 권한들을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저희 국회의원에게 부여해 주시는 권한을 제대로 써서 다시는 국민들께서 너희들이 왜 그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하느냐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수혁신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도 새누리당이 정말 제대로 정치하려고 하는구나, 반듯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권한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봉사하는 정치를 하겠다는 여야 혁신위의 노력들이 성공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경우 국가는
구금이나 형집행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행법상 보상 결정 기한 규정이 미비하고 보상금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 이에 특별한 이유 없이 보상금 지급이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보상 청구에 대한 결정 기한을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 지급 기한을 15일 이내로 명시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지급 기한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현행 인사청문제도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쳐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후보자의 사생활에 침해되는 일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에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인사청문 시 해당 위원회에 도덕성 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의 도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 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취득한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성 심사 소위와 인사청문 요청 기관 간 소통을 강화해 검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인이 가난아기를 안고 뛰어내려서 2살배기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산후 우울증으로 인해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들. 출산으로 인한 우울증을 겪는 산모는 전체 산모의 10에서 15% 정도. 이러한 우울증은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산후 우울 장애로 발전할 수 있고 자녀의 성장 발달 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상담 및 교육과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새해 담배값 인상으로 면세 담배가 시중에 불법 유통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면세 담배는 해외 수출용과 면세점 판매용, 외항선 선원용과 미군 부대 PX용 등으로 유통 가능하고 이러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판매되는 것은 불법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불법 거래 규모는 2012년 32억 원 상당에서 지난해 기준 667억여 원으로 급증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서는 특수용 담배를 불법으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경우 담배 제조업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발의된 법안 중에서도 산후우울증 지원 법안이 눈길을 끕니다. 특히 산후우울증을 겪은 산모 가운데 절반 정도는 임신 중이나 그 이전에 이미 우울증 증세를 경험했다고 하니까요. 출산 후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산모의 우울증을 선별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에코드라이버 오주민입니다. 이 소음도 없고 매연도 없는 친환경 자동차 뭘까요? 바로 이 전기자동차입니다. 올해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대폭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지원 혜택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오늘 최범률 생활백서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시범 사업이었던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올해 총 3,000대를 민간에 보급합니다. 차량 구매 시 보조금 1,500만 원과 충전시설 무료 설치, 최대 420만 원의 세제 지원과 더불어 주차비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가 어떤 차인지 궁금해서 전기자동차를 애용하고 있는 분을 찾아갔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류신영 씨. 안녕하세요. 이거 전기자동차 운전하시는 분 맞죠? 네, 맞아요. 그냥 보기에는 일반 자동차랑 차이가 모르겠는데 이거 좀 저 구경 좀 해도 돼요? 오. 네, 이게 원래 엔진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이제 엔진이 없고 충전 케이블이라고 해서 220V 콘센트만 있으면 어디선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엔진이 없으니 변속 기어도 없고 가스 배출구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친환경 자동차인데요. 차량을 주행하면서 엔진에 관련된 부분들 여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뭐 수리할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런 세세한 것들을 신경 안 쓰고 타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저희가 몰던 다른 조금 큰 차와 비교했을 때 전혀 불편함 없어요.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한번 타볼까요? 네. 전기자동차를 타면서 가장 먼저 놀라게 되는 게 바로 소음. 엔진 시동 소음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이거 시동 걸린 거 맞아요? 네, 시동 걸린 거 맞아요. 시동이 걸려 있고 그걸 확인하려면 여기 파란불을 한 번 더 보시면 돼요. 네. 일반적으로 이 전기 자동차는 조금 힘이 약하다는 말도 좀 있거든요. 네. 직접 운행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전혀 아니에요. 저희가 우스갯소리 스포츠 모드로 만들어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스타트할 때 힘도 굉장히 강하고 좀 빨리 움직여야 할 상황에서 힘이 없으면 사실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네. 오랫동안 일반 승용차를 몰다 전기자동차로 바꾼 후 오히려 부동액이나 엔진오일 교환할 일이 없어 편하다고 하는데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일반 승용차 배출량 144g의 절반인 70g에 불과하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이 같은 장점 덕분에 환경부는 2011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시작해왔는데요. 지난해 10월까지 약 2,800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규모를 늘려 서울, 제주도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총 17개 지자체에 3,000대를 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에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한 대당 1,500만 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씩 이렇게 각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또 별도로 자동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개인 전용 충전 시설을 지원해 주고요. 개별 소비세 등 이런 세제를 최대 420만 원까지 지원 혜택이 있습니다. 주차비의 50%를 할인하는 지역도 있고 30%를 할인하는 지역도 있고 한데 신영 씨 역시 지난해 말 서울시 전기차 민간 보급 공모에 당첨돼 지원을 받았는데요. 매달 50만 원이 넘는 기름값이 부담스러워 전기자동차를 신청했습니다. 사실 전기자동차 가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구입 비용은 얼마나 됐나요? 생각보다 비쌌어요. 근데 이제 지원금이 2천만 원 지원이 되고 충전기 설치가 한 800만 원 정도 되는 게 지원이 돼서 지원금은 2,800만 원 정도 되고 이제 저희 비용은 한 4,800만 원 다 해서 5천만 원 좀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아 가격은 비싸지만 연료비가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게 장점. 그럼 전기자동차의 한 달 연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한 달 이용을 하면 충전기 사용하는 기본 요금이 2만 원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유는 충전을 하는 만큼을 내는데 저희가 풀 충전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3만 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토탈 한 달에 5만 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절감이 되는 거죠. 전기자동차 1회 충전 시 18.8kW로 주행거리는 약 148km, 출퇴근에 불편이 없는데요.
계절과 시간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지만 요금이 비싼 겨울에도 심야전력을 쓰면 킬로와트당 약 81원, 가득 충전해도 1,517원에 불과합니다. 신영 씨는 이틀에 한 번꼴로 충전을 하는데요. 콘센트만 꽂으면 충전 끝! 간단하죠? 그럼 충전은 얼마나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충전이 안 돼 있다 그럼 0에서 가득까지 충전하는데 8시간이 소요가 된대요. 이렇게 매일 충전하면 좀 번거롭지 않으세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습관이 되면 그냥 주차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배터리 소모와 충전기 문제가 조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도 있나요? 다중 이용 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장거리 운행을 하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전기차 제작사에서 그 보증 기간을 10년에 16만 킬로를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20년까지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은 중간에 배터리를 한번 교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지만 혹시 보증 기간 이후에도 배터리를 교체할 경우에 국가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줄 그런 의향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기자동차 타보니까 어떠세요? 말로만 환경보호 뭐 이런 교육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몰고 다니면서 이 차는 전기로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지구가 오염이 더 안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타고 있는 차에 대해서. 몸소 아이들이 느끼니까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점점 심각해져가는 대기 환경 문제, 보다 많은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매연 없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매연 없고 소음 없는 전기자동차, 정말 매력적인데요. 정부는 올해부터 전기차를 더욱 확대해서 자가승용차뿐만 아니라 택시, 버스, 트럭에까지 더욱 다양하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디서나 쉽게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 보급에도 적극 나선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은 더욱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Wanna fight with everyone else. Your masquerade. I don't wanna be a part